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엑시콘입니다. 일단 드디어 DDR5라던가 혹은 버닝 테스트, CIS 테스트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점차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재무제표 상으로도 그 사업보고서 상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인 소외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엑시콘 정말 여러 번 분석해드리고 있죠. 네, 또시콘입니다. 또시콘.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네,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봤자 1년 반밖에 안 되지만 분석을 꽤나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체감상은 꽤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이제 줄이는 과정이었고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비중이 차지하는 정도는 다른 이제 처음 제가 매수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투자했다가 이제 다시금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였었는데 비중을 줄임과 동시에 네, 거의 바로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물량을 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 22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사실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털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 자체가 이제 3배 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중적으로 보면은 처음 매수할 때 정도의 그런 비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분석해드리는 기업이고, 마지막에 분석해드린 적은 이제 한 달 전이죠. 7월 7일에, 7월 7일에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네요. 네, 이때 분석을 해드렸고, 엑시콘 반도체 장비 탑픽, DDR5,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 반도체 최대 수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7일 당시에 분석해드릴 때가 14,200원이었죠. 현재는 15,900원 정도, 한 달 정도 만에 12%가량, 12%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력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엑시콘이 이제 DDR5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테스터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뭐 CIS라던가 SoC 그리고 버닝 테스터까지 완전히 새로운 확장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어, 폭발적인 성장이 내년부터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도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의 신고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적의 신고가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의 신고가 역시나 꽤나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 확장성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한 가지 섹터에 올인되어 있었던 그런 중소기업이었다면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버닝 테스터 SSD 이쪽에 대한 사업 확장성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꽤나 긍정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SoC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CIS 테스터 위주로 이제 비머리 반도체는 말씀드렸었는데 SoC 역시나 올해 한 18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DDR4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까지는 거의 100%였죠. 그런데 여기서 올해 이제 DDR5에 대한 점유율이 20%까지 올라서고요. 내년에는 50% 가까이, 45%에서 50% 가까이 DDR5에 대한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중요도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 새로운 업그레이드 장비 혹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만큼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거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DDR5에 대한 장비 매출은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훨씬 더 빠르게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최근 5년 내에 가장 큰 실적을 내년부터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그 매출도 꾸준히 지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사실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라던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사업 정체성, 뭐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의 그런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직은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주가의 피크를 이제 논할 시기가 됐나?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주가의 피크는 실적의 피크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적의 피크 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릴 때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러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평가된, 혹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주가의 피크 아웃인 경우가 꽤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버닝 테스트 장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대한민국의 DI라던가 아니면 어드반테스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새롭게 길을 뚫은 겁니다. 106억 정도의 그런 공급 공시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진출이 저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그런 점진적인 성장과 그리고 실적의 역사적 신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버닝 테스트까지 찍히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혹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적인 그런 역량이 꽤나 클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DDI, 뭐 CIS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닝 테스트라던가 SSD, DDR5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드반테스트, 테러다인이 독과점하고 있었던 이런 분야에서도 이 엑시콘이 이제 삼성전자의 1차 벤더 혹은 2차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엑시콘에 대한 기본적 분석, 엑시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전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신산업 등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SOC 테스터에 대한 시장의 진출을 예고를 하긴 했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투자자라던가 혹은 협력사들조차도 그다지 낙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CIS라던가 DDR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을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의 공급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엑시콘 같은 경우 이 실적을 봤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60억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20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물론 단기순이익은 꽤나 많이 나오지만 지분법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고평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의구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시면 샘CNS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3,800억 정도입니다. 3,800억이고 주주 중에 하나가 엑시콘이에요. 엑시콘이 24% 정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투자 설비를 키울 목적으로 이제 10%가량의 지분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엑시콘의 영업이익 가치가 아직도 500억 원 내외로밖에 이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었죠. 작년 시가총액 정도밖에 영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영업 활동적인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커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움직임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한 2천억 정도를 넘어섰을 때에는 꽤나 좀 빠른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SSD 테스터, 그리고 버닝 테스터, DDR5, 뭐 DDI라던가 혹은 CIS에 대한 테스터에 대한 그런 성장세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높은 확률로 역사적인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따라서 SOC에 대한 테스터도 역시 수주가 되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내년에 DDR5에 대한 그런 극적인 성장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